네,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좀 다른 관계로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단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개념 설명, 그리고 세네이는 대표 문제 풀이, 그리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는 걸로 일단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 좀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점을 좀 이해해 주길 바래요. 일단 요 센으로 하면 이게 몇 페이지죠? 5단원이죠. 5단원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하는 86페이지에 있는 일단 내용에 대한 걸 좀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율, 그러니까 변화하는 값을 비율로 정리했다라는 개념이죠. 보통 이제 분모에는 x의 증가량, 분자에는 y의 증가량이라고 해서 이런 비례식값, 분수값, 이 값을 우리가 이제 변화율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네, 편한 거 들으세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변화율은 일단 평균 변화율. 첫 번째 하는 것이 이제 평균 변화율. 두 번째 하는 것이 이제 순간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을 따로 어떻게 딱히 쓰는 기호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뜻으로 이제 보통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어떤 하나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특정 구간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구간 내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x가 a일 때부터 xb일 때까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 함수값도 fa일 때 함수값과 fb일 때 함수값의 차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계산해서 이 값을 우리가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먼저 배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쉬운 버전으로 하면은 그냥 두 점의 기울기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라고 했어요. 적당한 주어진 함수,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라는 이치함수가 있고 구간을 1, 3이라고 줬을 때 이 구간 내에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라고 하면요, 3 빼기 1분의 이 함수의 3 대입한 값에서 이 함수의 1 대입한 값을 뺀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f에 3을 대입하면 9 나오고요, f에 1 대입하면 1 나오기 때문에 분자는 9 빼기 1, 분모는 3 빼기 1이죠. 그래서 분모는 2, 분자는 8, 값은 4가 나오겠죠. 이 값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 딱히 기호를 안 쓰지만 보통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쓴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은 뭐라고, 이게 1,f1이라는 점과 3,f3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 평균 변화율에 관한 얘기고, 우리가 이제 주로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나오는 순간 변화율이죠. 순간 변화율은 방금 구한 평균 변화율 값에다가 이 증가하는 폭을 상당히 좁게 만들어준다는 개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구한 다음에 이게 좀 널찌감치 구하지 말고 아주 작게 구하자. 수학에서 아주 작게라는 말은 이제 보통 이제 리미트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작다, 증가량을 아주 작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걸로는 dy dx 그리고 x좌표 a에서 의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도 하죠. 보통은 이제 미적분 원론에서는 이제 f'a라는 기호를 많이 쓰는데, 편한 쪽으로 외워두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은 세 번째 방법인 요 방법으로 외워두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앞으로 시험 공부하다 보면 이쪽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표현 기호 자체가. 순간 변화율은 뭐냐 하면은 이제 약간 느낌은 이제 한 점에서의 기울기, 한 점에서는 기울기를 정의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한 점의 기울기 같은 느낌이에요. 두 점을 잡되 한 점은 고정해 놓고 다른 한 점을 움직이게 만든다 라는 뜻으로 제가 이제 붙이는 이름인데요. 예를 들어서 fx가 똑같이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까지는 이렇게 구간이라고 하는 1부터 3까지라고 하는 적당한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화한다 라고 하는 x 값이 변화하는 값 두 개를 주지만, 여기서는 x 값 하나만 줘요. x 1일 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1,f1이라는 점을 일단 고정시켜 둔 상태에서
또 다른 점, 적당한 점, 함수 위의 점 하나 만들어요. 함수 위의 점 만드는 방법은 알죠? 뭐 x좌표를 a라고 만들고 y를 fa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얼핏 보면 두 점 같아 보이지만 이제 a 값을 1로 보냄으로 인해서 거의 이 점이 이 점과 거의 흡사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는 기울기값, 그것을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여기서 본다면은 이제 그 값은 보통 이 함수가 f면 f라는 기호를 그대로 쓰고 프라임이라고 하는 표시를 한 다음 x좌표 1에서니까 여기다 1이라는 값을 보통 써요. 정의 자체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1,f1이라는 점을 고정점으로 두고 a,fa라는 점을 이제 움직이는 점을 둔 뒤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아까 얘기했던 저런 평균 변화를 구하듯이 하는, 그렇게 쓰면은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이거는 두 점의 기울기고 한 점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a라는 좌표를 1로 보낼까?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또 길어지니까 일단 간단하게 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쨌든 뭐 a라는 거는 약간 좀 상수와 같은 느낌이 드니까 좀 움직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x가 1로 간다라고 약간 좀 수정을 해서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앞담에서 했던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이죠. fx라는 함수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고 f1은 1을 대입한 값 1이고 분모는 x 빼기 1이고 그 앞에 리미트가 붙어있다. 이거 어떻게 풀었다? 일단 1을 무조건 대입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한다는 거죠. 1을 대입해서 0분의 0꼴인 걸 확인을 한다면 인수분해나 각종 뭐 유리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공통인수 약분이 가능하면 그 약분한 모양만 적어주고 난 뒤 다시 리미트를 붙여. 그게 1차 함수 같이 이렇게 다항함수라면 그냥 1을 대입한 값 2에 수렴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값은 2다라고 구한다는 거. 그래서 이 2차 함수 1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 순간적인 기울기는 2랑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일단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변화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좀 그림 하나 없이 지금 식으로만 쭉 쓰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림도 다시 넣어서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적당한 함수가 하나 있고 한 점을 이렇게 이 그래프 위에 잡아요. 이렇게 a라는 x좌표만 잡으면 y좌표는 자동적으로 fa라고 나오는 거죠. 물론 이 함수가 y나 fx라는 함수라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한 점을 이제 움직이지 않게 잡고요. 또 한 점은 이 그래프 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잡습니다. 물론 그 점은 이 점을 제외한 점을 잡는 거예요. 제외한 점을 잡다 보니까 이 점의 좌표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움직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알파벳 첫 글자 ABC를 쓰지 않고 알파벳 끝 글자 X, Y, Z 같은 걸 써서 뭐 X라고 쓴다면은 뭐 Y표는 FX가 되겠죠. 그냥 평균 변화를 구한다고 치면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를 구하는 거. 이게 아까 얘기했던 평균 변화율 같은 개념이라면 여기에 리미트를 붙여서 이 증가량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 보라. 증가량이 작아진다는 것은 요게 이제 x의 증가량 아니겠어요? 이 길이가. 그쵸? 수평거리가. x의 증가량 자체를 작게 만들려면요. 요 x라는 값을 이렇게 a로 보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x가 a에 가까워진다. 참고로 이거를 a가 x에 가까워진다고 쓸 수는 없어요. a는 상수기 때문에 a는 안 움직입니다. x가 움직이는 거지.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건 고정점. 안 움직여요. A 값은 불변이고요. 이 점, 녹색 점만 그래프 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인다는 뜻으로 x가 얘에 가까워진다 써야 됩니다. 이 값이 이제 만약에 수렴하는 값으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뭐 이것을 미분계수라고 정의하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쓴다. 뭐 여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그림상으로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좌표가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으로 쓸 수도 있지만 요 거리가 0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개념이 뭐였냐면은 그래프가 있고 그래프 위 한 점이 이렇게 A,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정점 FA가 있다고 했을 때 움직이는 점을 꼭 이 좌표를 X라고 할 필요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 수평거리 이 델타 X라는 값만큼을 이용해서 지금과 같이 오른쪽에 있으면 이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델타 X 아니겠느냐. 뭐 보통 델타 X라는 표현보다는 H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뭐 A 더하기 H라 쓰기도 하는데요. 예, 보통은 H를 많이 써요. 교과서 같은 데는 델타 X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 수능 같은 데서는 또 H를 많이 쓰기 때문에 H 표현법을 알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H만큼 수평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의 좌표를 움직이는 점 좌표를 A 플러스 H라고 X좌표를 둔다면 Y좌표는 또 자연스럽게 F, A 더하기 H가 될 거예요. 이때 만약에 평균 변화율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예,
x 증가량은 뭐 이거, y 증가량은 얘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델타 x란 말 대신에 h를 쓴다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h분의 이렇게 a 플러스 h 빼기 fx 쓰면 되겠죠. 자, 지금은 이제 점이 가까워진다. 녹색 점이 흰색 점에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는 이 좌표가 얘가 가까워진다고 썼지만 지금은 이제 폭이 0에 가까워진다. 이 폭이 점점점 아주 작아진다. 순간, 말 그대로 순간 변화율, 아주 짧은 순간이 된다라고 해서 h가 0에 가까워진 형태로 쓸 수도 있다는 거. 이것 역시 x좌표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는 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f'a는 무엇이냐? 어떤 f라는 함수가, 이거 세 개가 있어요. 이 기호 안에는. 첫 번째, 함수의 이름. 나는 지금부터 f라는 함수에 대한 순간 변화를 구하고 싶다. 두 번째, 요 프라임이라는 기호. 나는 순간 변화를 구하고 싶다. 세 번째, a라는 상수값. 나는 어디에서의 순간 변화를 구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기호 자체에는 x좌표 a에서의 이 함수 f에 대한 프라임 순간 변화율 값을 구하고 싶다라는 기호가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f 프라임 a. 이렇게. 이거 어떻게 정의하느냐? 방금 봤던 것처럼 x가 a에 가까워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라고 정의하기도 해요. 이건 아까 했던 첫 번째 그림이고요. 아니면은 지금과 같이 지금 방금 저 그 남아있는 거 h에 가까워진다 분의 h분의 f a 더하기 h에서 fa 뺀 값으로 정의하기도 하죠. 마이너스 쪽으로 정의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를 뭐 요거 플러스 h가 아니라 마이너스 h처럼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h에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h분의 f a 마이너스 h 빼기 f a 꼴. 또는 이 꼴이 좀 싫다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h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 a 마이너스 f a 빼기 h. 다 똑같은 뜻입니다. 어쨌든 이 값이 존재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 미분계수 값은 존재한다. 미분계수 자체가 이제 극한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또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겠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 이 분모의 값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분자 역시 0에 수렴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연속이 돼야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까요? fx 빼기 fa라는 값이 x가 a에 가까워지면요, 이 값이 0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분모가. 그쵸?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데 이 값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분자 역시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0분의 0꼴이라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너무 빠른가? 0분의 0꼴이라서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은 이게 0 나오려면은 이만큼의 극한값이 0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어차피 이것은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에 수렴해야 되나? 얘에 수렴해야겠죠. 그래서 얘랑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거 같다는 것은 결국 연속의 정의 아닌가 해서 연속일 때만 일단 이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을 거고, 또 연속이다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연속이어야만 일단은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존재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기본 조건은 연속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이 극한값이 좌우극한값이 동일한 값이 나와야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쓰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는 이제 미분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엄청 빨라요. 초고속이에요. 근데 겨울방학 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안 배운 학생들이 아마 좀 있고 또 까먹고 했을 테니까 다시 저기 중간고사 끝나고 다시 수업할 때는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분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미분 가능성. 아까 했던 것처럼 미분계수 값이 존재할 때 fx라는 함수가 x좌표 a에서 f'a라는 값, 이 미분계수 값이 존재하는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쓰겠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다,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쓸 겁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게 존재하려면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뭐다? 기본 전제 조건이 연속이 돼야 돼요. 이 함수가 fx가 연속이 돼야만 그나마 0분의 0꼴이라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분계수 자체를 극한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다가가는 극한값, 아까 얘기했던 얘 있잖아요. 얘. 그러니까 이 값이 존재한다 해야만 이제 우리가 f'a가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값 자체가 보다시피 리미트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려면 어때야 되겠어, 당연히. A 우극한이랑 A 자극한이 같아야겠죠. 이 둘이 같아야만 우리는 이 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분 가능성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미분 가능성 같은 경우는 많이들 기억하기로는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운 곡선 모양, 이렇게 이제
외우고 있을 텐데요. 부드러운 곡선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함수가 이런 모양. 그러니까 이 한 점 가운데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 접선이 이제 x축의 수직인 모양 나오는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일 때는 곡선 자체는 부드러운 곡선일지 몰라도 얘의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 증가하지 않는 상황, 그 분모가 0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또 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접선은 존재할지 몰라도 미분계수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 요게 예전에 한번 모의고사인가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3차 함수 중에 하나, 역함수를 그리면은 역함수가 어디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게 이제 이렇게 y는 x의 대칭으로 그리면은 뭐 이렇게 되면서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이 수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데,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죠. 되게 빨라요. 세 번째는 이제 도함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도함수랑 미분계수랑을 또 약간 오해할 수도 있을 텐데, 쉽게 말하자면은 미분계수는 뭐 사망을 구하시오, 수열로 본다면 사망을 구하시오, 뭐 5항을 구하시오 이런 느낌이라면, 도함수는 n항을 구하시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값을 구하는 거죠. 미분계수의 뭔가 일반적인 상황을 구하는 게 바로 도함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f'1을 구하기 위해서 리미트 x 1로 가까워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을 구하고, 물론 연속이라는 가정하에 f'2를 구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 작업을 또 하죠. x가 2에 가까워질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f2를 하고요. 이러기에는 너무 불편하다 이겁니다. 이러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f'x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하나 구해놓고, 필요하다면은 내가 f'1이 필요해? 여기다 2를 대입하지 뭐까지 거. f'2가 필요해? 2를 대입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도함수를 구한다. 어떤 함수로부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는, 뭐 접선의 기울기란 말을 벌써 써도 되나 싶겠지만, 접선의 기울기를 일반적으로 구해주는 함수, 뭐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할까요? 이렇게 좀 하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의 미분계수 값을 일일이 구하기 귀찮을 때는 이게 도함수라는 거 하나 딱 구해놓고 나서, 너 몇 개 필요해? 10개 필요해? 예, 10번 대입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겠다는 거죠. 미분계수의 정의 f'A,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강조했을 거예요, 겨울방학 때도. x가 a가 가까워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막 빠바바바박 쓴다는 거지. 또는 뭐 리미트를 이용하면 h가 가까워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꼴, 이런 식으로 썼던 거, 요 xa라는 자리에다가 이제 x만 싹 쓰면은 되는데 문제가 있죠. 뒤에 거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없는데, 그쵸? 뒤에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좀 식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x가 x에 가까워질 때 x 빼기 x분의 fx 빼기 fx, 이래 좀 이상해져 버리죠. 그래서 요걸 약간 좀 수정을 좀 해요. 어차피 요 앞에 있는 문자가 뒤에 있는 문자에 가까워진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굳이 x라고 중복해서 쓰지 말고 헷갈리니까 이걸 t라고 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 f'x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t가 x에 가까워질 때 t 빼기 x분의 ft 빼기 fx 값이 존재하면 미분계수 값이 도함수가 존재한다. 또는 리미트 h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 x 플러스 h에서 fx 뺀 값,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함수에 대한 일단 정의를 하죠. 미분계수 정의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미분계수 정의만 외운다면 도함수 정의까지는 그대로 이제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도함수 이 공식, 성질과 각종 공식들을 이제 암기를 해야겠죠.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가 x에 관한 다항함수라면 그 도함수는 뭐가 나온다? n 곱하기 x의 n-1제곱. 지수였던 애가 앞에 개수화가 되고, 지수는 보다시피 1이 감소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함수가 상수에 다른 함수를 곱한 모양꼴, 뭐 상수 곱하기 다항함수 꼴, 뭐 이렇게 더 상관없습니다. 뭐 3 곱하기 x제곱 이런 거 말하는 건데요.
이런 모양일 때는 이 함수의 도함수란 상수를 일단 제외시킨 저 뒤에 있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서 거기에 상수 곱한 거랑 같은 거다라는 거. 어떤 함수가 두 함수의 꼴로 더해진 꼴이다. gx라는 어떤 다항함수와 hx라는 다항함수의 합꼴로 정해져 있으면 그에 대한 도함수 역시 각각의 도함수의 합꼴로 구해진다는 거. 이게 덧셈꼴뿐만 아니라 뺄셈꼴 역시 그 도함수 각각의 도함수를 구해서 뺄셈하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도함수 성질들을 하나씩 다 증명하죠. 이걸 다 증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증명의 일부는 해줬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실제로는 좀 특이한 형태라고 할까요? 어떤 함수가 두 함수를 곱한 형태예요. 그럴 때 이 도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했냐면요. 앞에 있는 놈도 한 대 맞고 hx 플러스 뒤에 있는 놈도 한 대 맞고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 한 대씩 골고루 맞는다는 거. 이건 보통 이렇게 안 외우고 학생들은 이렇게 외우죠. f 곱하기 g의 미분은 f 프라임 g 플러스 fg 프라임 이렇게 외웁니다. 보통 fx x 같은 거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함수 기본적인 성질들을 배우죠. 보다시피 덧셈과 뺄셈과 곱셈까지만 배우고 나눗셈은 배우지 않습니다. 나눗셈은 미적분 2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짧고 간단하게 일단 뭐 어차피 중간고사 대비니까 그냥 쓱 한번 훑어본다라고 할까? 공식들을 한번 쭉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쭉 해본 거고요. 시험 공부하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일단 이 미분계수 구하는 거를 정의를 변형을 해요. 정의 모양을 변형해서 이제 구하라고 하죠. 이거 한때 참 수능이 잘 나왔어요. 한때 한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문제, 지금도 물론 잘 나와요. 지금도 잘 나오는데 지금은 약간 좀 거의 공식화 되다시피 거의 암기하다시피 돼가지고 이제 너무 뻔한 스토리로 흘러가는데 한때는 좀 변형도 좀 많이 등장시켜서 좀 어려운 걸로도 많이 나섰던 겁니다. 어쨌든 내신에서도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정의 변형하는 문제들, 뭐 센 문제 풀다 보면 알겠죠. 무슨 내용이 나올지. 요게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이제 미분 가능성 물어보는 문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그 문제들.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냐를 한번 조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들. 내신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나와요. 내신 스타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도함수 공식은 워낙 쉽기 때문에 이 도함수를 구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뭔가 식들을 간단히 계산하는 것들. 마찬가지 약간의 이제 변형들이에요. 변형들. 그러니까 미분 쪽은 기본적으로 변형이 많아요. 변형 문제들이. 약간씩 틀어낸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f'a의 정의가 뭐 그렇게 했는데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오고 x가 a에 가까워질 때 x제곱 빼기 a제곱분의 fx 빼기 f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이거 아까 모양이랑 좀 다른데? 뭐 이런 느낌으로. 아까는 분명히 x 빼기 a만 있었는데 분모 쪽에 그래서 합차공식으로 일단 이렇게 분모를 빼내나 보다. 이렇게 분모는 x 빼기 a와 x 빼기 a, x 플러스 a 곱이니까. 그리고 분자를 이 앞에다가만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리미트를 싹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요 값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f'a가 된다는 거. 이거 뒤에 남는데? 남는 것도 해줘야죠.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지면 이건 2a분의 1이니까요. 여기에 이만큼이 붙어지는 모양으로 나올 것이다. 물론 이제 미분계수가 있다는 전제하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값을 구하는 것들, 약간 변형하는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룰 겁니다. 뭐 아까 했던 정의 변형한다는 게 이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뭐 도함수 갖고서 변형하는 것들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드는 것보다는 그냥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하면 되겠죠. 일단 개념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리죠.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요. 이제 다음 녹화는 이제 문제풀이, 기본적인 센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